예, 안녕하세요. 모바일 프로그래밍 이제 4주 2일차 수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1일차 수업에서 플립드 러닝을 위해서 프리클래스 그리고 그것을 조금 심화한 인클래스를 통해서 기본 위젯의 사용에 대한 좀 이론적인 고찰을 했다면은 자, 이번 수업에서는 기본 위젯을 활용한 지난번 인아웃에서 조금 더 발전된 이런 입력이 둘이 있고 그리고 어떤 덧셈 뺄셈 이런 뭔가 처리를 행하는 부분이 있는 이런 앱을 개발해 봄으로써 조금 더 기본 위젯에 친숙해지게끔 응용 심화 과정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안드로이드의 기본 앱의 이제 기본적인 프로그래밍에 숙달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고 기본 위젯을 다루고 그리고 이제 활용하는 것이 목차가 이어지게 되겠고요. 자, 교과서로는 4-1이 되겠고요. 초간단 앱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교과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에디트 텍스트 2개를 사용을 했지만 우리는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이렇게 입력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사용하는 거, 그리고 값이 없을 때 뭐 처리하는 거, 그리고 약간의 레이아웃에 대한 공부까지 추가로 포함을 해서 조금 응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교과서에 있는 XML 부분과 그리고 자바 코드 부분을 참고로 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선생님이 작업하는 것을 보면서 진행하면 되겠고요. 자바에서 여러분이 질문이 나왔던 3주차에서 getText toString 부분, 그쵸? 네, 에디트 요 부분도 오늘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열로 처리한 값을 숫자로 바꾸기 위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조금 더 심화해서 이제 로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1교시는 아니고 2교시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실습으로 들어가겠고요. 여러분은 자, 그 실습 내용으로는 1교시에는 리니어 레이아웃에서 허리젠탈 레이아웃을 이제 도입을 해서 허리젠탈과 버티칼을 섞어서 처리하는 부분, 그리고 에디트 텍스트에서 좀 그 힌트라는 부분을 사용해서 입력 도움을 받는 부분.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10이 입력이 되어 있지만 이 10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20 이렇게 입력을 하면 그대로 입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힌트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지워지지 않고 이렇게 도움을 받는 부분이 또 있도록 그렇게 실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산기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모듈부터 생성을 하겠습니다. 파일 new 모듈. 자, 이렇게 해서 이름은 calculator 1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넥스트를 눌러서 메인 액티비티 레이아웃 파일도 자동으로 생성하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칼큘레이터의 메인 액티비티와 액티비티 메인 XML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XML 문서에서 레이아웃부터 레이아웃 내 뷰를 차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는 요 안에 위젯은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자체도 무엇으로 바꿔준다? 컨버터 뷰를 눌러서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리니어 레이아웃인데 여기서는 허리젠탈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소들이 이렇게 뭔가를 넣게 되면 이제 뭐 버튼을 하나 더 넣는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로로 계속 추가가 되는 것이 허리젠탈 레이아웃입니다. 그래서 취소할 때는 컨트롤 Z 또 컨트롤 Z. 자, 그래서 요 리니어 레이아웃에서 요 리니어 레이아웃의 레이아웃 모양을 Convert Orientation to Vertical로 바꿔주겠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뭔가 잘못 수행이 됐을 경우에 보통의 에디터들과 마찬가지로 취소를 Ctrl Z로 여러 단계의 취소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우리가 초간단 계산기 앱 교과서에 있는 것과 같은
네, 그래서 에디트 텍스트가 2개가 필요합니다. 입력을 받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플레인 텍스트가 에디트 텍스트이고요. 그다음 패스워드는 암호 형식으로 입력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플레인 텍스트 2개를 가지고 내려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컴포넌트 트리 부분에 이렇게 여러분이 위치를 여기에다가 시키게 되면 자동으로 리니어 레이아웃의 자식 레이아웃으로 이렇게 세로로 계속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버튼을 4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렇게 해서 버튼을 4개 삽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해보고, 예, 그 다음에 조금 더 변형된 형태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놓고 자, 코드로 한번 가서 보면은 지금 리니어 레이아웃에 예, 여기 XML 네임스페이스가 안드로이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은 이제 여기 보면 요 앞에 이렇게 속성 이름 앞에 네임스페이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접두어라고 하는데요. 여기 안드로이드라고 되어 있는 것은 SDK의 안드로이드 플랫폼에 의해서 정의된 네임스페이스가 되겠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등을 우리가 제작해서 배포할 경우에는 여기에 네임스페이스를 안드로이드가 아니라 다른 것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 사용자가 정의한.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이제 네임스페이스를 안드로이드를 이렇게 했다. 근데 내가 인보라고 바꾸었다라고 한다면 요 안드로이드라는 네임스페이스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접두어가. 그래서 이런 오류가 생기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도 이렇게 이제 바꿀 수가 있고 이 경우에는 이제 여기는 오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NS 네임스페이스라고 하고 이 네임스페이스가 요 정의된 네임스페이스 아래에 있는 어트리뷰트들의 접두어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또 XML 네임스페이스로 앱이라는 것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 앱은 프로젝트에 사용된 외부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어떤 속성들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사용하지 않는 네임스페이스가 되죠. 이 앱이 밑에 어디에도 쓰인 데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을 지울 때는 Ctrl Alt O를 사용하면 이렇게 지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네임스페이스로 또 하나가 tools라는 요런 이제 사용하는 네임스페이스 접두어가 있는데요. 요것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프리뷰 화면 등에서 화면을 보여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내가 여기 보면 이제 tools 요거 부분이 없다고 하면 예, 요 부분도 요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는 태화된 형태로 보여질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Ctrl Alt O로 없애줄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리니어 레이아웃을 이렇게 굳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들은 깨끗하게 정리해서 정리된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 리니어 레이아웃이 꼭 있어야 될 3가지가 width, height, orientation. 그래서 기본 오리엔테이션은 horizontal, 가로 방향으로 자식들을 배치하는 것이라면 vertical은 세로 방향으로 배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교과서를 보고 여러분들이 예제를 연습할 때 그냥 리니어 레이아웃 이렇게 있더라도 이런 3개의 속성은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생략되어져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에디트 텍스트 2개는 이렇게 id가 붙어서 있어요. 그렇죠? 에디트 텍스트, 텍스트 퍼슨 네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이름도 이제 id를 여기서 우리가 넘버 1 숫자를 2개를 넣어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할 목적이라 id를 넘버 2로 바뀌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width가 매치 페어런트, 여기도 width가 매치 페어런트, height가 랩 컨텐트. 자, 그래서 다 width는 버튼 4개 다 매치 페어런트로 되어 있고요. height는 다 랩 컨텐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자, 여기 버튼 3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버튼 플러스 P, 그 다음에 버튼 4는 버튼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약간 의미를 부여해서 여러분들이 버튼 좀 활용, 마이너스와 멀티플리케이션이 뭘까지.
자, 마이너스는 mi까지 쓸까요? 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divide 나눗셈 그래서 d 이렇게 예. 그래서 이런 정도로 예. 좀 뭔가 의미 있는 아이디들을 주면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때도 조금 편하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레이아웃의 위스와 하이트를 조금은 이해를 했는데 요 하이트의 높이를 이렇게 어떤 매치 페어런트나 랩 컨텐트 또는 지금 여기 버튼에 첫 번째 버튼에 하이트를 만약에 픽셀로 준다 그러면은 100px 이렇게 단위까지 써서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를 한번 예, 디자인 창에서 이렇게 결과를 봐도 되고 결과가 조금 작아져 보이죠, 그렇죠? 여기서 조금 더 표시가 나게 그러면 얘만 한 300픽셀로 한번 줄까요? 네, 디자인 창에서 이렇게 커져 있고 자 이렇게 이제 아주 간단한 예, 두 개의 에디트 텍스트와 그 다음에 4개의 버튼을 사용한 액티비티 메인 XML을 완성했다고 하고 자 메인 액티비티에서는 여기 리소스의 자 구조를 한번 앱 구조를 보면 네, 여기에 메인 액티비티가 있고 리소스의 네, 레이아웃에 액티비티 언더스코어 메인이 있어요. 그죠? 여긴 다 소문자로 사용하기 때문에 두 단어를 언더스코어로 연결을 했고요. 여기서는 대문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단어의 첫 글자만 다 대문자로 해서 파일 이름을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액티비티 메인 액티비티와 어떻게 연결되느냐 앞서 설명을 했지만 자, 여기에 액티비티 메인 액티비티라는 클래스가 앱 컴팻 액티비티를 상속해서 만들어지고 요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메소드가 네, 지금은 기억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onCreate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set content view 자 요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안에 리소스의 레이아웃 안에 액티비티 메인 확장자.xml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리소스의 파일 이름 자체가 id처럼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액티비티 메인을 반영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이렇게 실행을 시켜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실행을 시켜보는데 실행 중에 요 AVD가 닫혀버렸다거나 다시 AVD가 동작하지 않는다. 뭐 이런 잘 동작되던 AVD들이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요 앱이 요 AVD에 설치가 되면서 동작을 하다가 문제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 상태가 이 AVD가 멈추거나 AVD를 끄거나 아니면 파워를 내리거나 하더라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실행을 할 때 다른 앱을 액티비티를 실행을 하려고 할 때도 실행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여기 툴즈에 예, AVD 매니저에 가서 여러분이 AVD 자체가 실행이 안 될 때는 자, 그 다음에 여기 눌러보면 cold boot now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cold boot만 한번 실행을 시켜볼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뭔가 데이터에 문제가 있어서 wipe 데이터를 닦아내고 다시 실행한다. 뭐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고 자, 가장 편한 방법은 그냥 아예 딜리트 시키고 새로 설치하는 것이 예, 깔끔하죠. 물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랭귀지 설정이라던가 키보드 설정은 또 한번 예, 연습 삼아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실행했던 앱들은 이렇게 보면 요 안에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요 AVD에 뭐 공간을 쓰게도 되고 만약에 프로젝트가 뭐 실행되다가 오류가 있었다 그러면 그것이 AVD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앱을 없애고 싶다고 하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앱 정보에 가서 여기에서 앱 정보가 보여지면 여기서 설치 자체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앱을 제거하시겠습니까? 네. 베이스 앱이 이제 이렇게 제거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AVD의 부담을 좀 줄일 수도 있겠죠. 네. 뭐 평소에는 잘 일어나지 않을 일이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조금 네,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렸습니다. 뭐 자주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이 에뮬레이터를 네, 제거하고
다시 AVD를 설치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XML로 돌아가서 조금 더 디자인과 요 레이아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이 이제 입력을 할 때 이렇게 요 값이 남아 있어서 좀 불편하죠. 그리고 뭐 숫자를 입력하시오라던가 뭔가 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설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요 네임을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일일이 이렇게 지우고 예를 들어서 뭐 10 네임이 이렇게 지우지 않게 하는 방법부터 선생님이 이제 순서대로 다양한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임이라는 글자를 억지로 지우는 것이 불편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텍스트가 입력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뭐 옵션 값으로 10 넣어놓으면 그 값이 우리가 새로 입력하지 않으면 그냥 그 값이 기본으로 다 간다. 여기서 앱이나 아니면은 요 칼큘레이터에 해당하는 제가 아까 엉뚱한 거에서 엉뚱한 모듈에 가서 설명을 했네요. 칼큘레이터에 여기서 레이아웃의 액티비티 메인, 그쵸? 네. 자바도 여기서 열린 걸 갖고 설명을 하다 보니 자, 그래서 이런 모듈을 만들 때도 우리가 기본 값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내가 새로 뉴 모듈 해서 여기에 이런 부분은 손을 안 대겠다. 그러면은 입력되어 있는 것이 편하죠. 그런 의도로 만든 것이 여기 안드로이드 텍스트입니다. 그럼 텍스트를 쓰지 말고 또 뭐를 쓸 수 있느냐? 네, 여기 그냥 힌트, 여러분이 말 그대로 HI 해보면 힌트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힌트에 보면 여기에 값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 1 이렇게. 그러면 나타나기는 디자인 창에 이렇게 숫자 1이라고 나타나죠. 근데 이제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선생님이 왜 실행이 안 될까 했더니 선생님이 아까 AVD를 하나 더 실행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요 AVD가 지금 2개가 실행이 되면서 두 번째 AVD에서 이렇게 나왔네요. 뭐 오히려 잘 됐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원래 있던 것은 여기에 이렇게 지워야 아까 뭐 값이 있던 것은 이렇게 지우고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힌트로 들어있을 때는 그냥 클릭만 하면 여기다 그냥 숫자를 넣어도 이걸 지울 필요 없이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지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주 간단한 방법은 뭐를 쓰는 것이다? 힌트를 쓰는 것이다. 자, 이렇게 힌트를 쓰는 방법 하나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여기에 이렇게 텍스트로 쓰지 않고 뭐를 쓴다? 이렇게 HI 눌러보면 힌트가 나온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10 이렇게 해놓으면 디자인 창에 가보면 이렇게 10이라고 나오지만 실제로 입력하기 위해서 클릭하면 이것을 지울 필요 없이 바로 입력을 받을 수가 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클릭해서 20 이렇게 입력할 수 있고 여기도 요거는 이제 기본 텍스트로 입력된 값이 아니기 때문에 10 내가 원하던 값이야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힌트이기 때문에 눌러서 다시 10을 원하더라도 10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텍스트로 되어 있던 것과 힌트의 차이점을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고 웹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칠 때도 입력을 할 때도 아이디, 암호 이게 옆에 남아 있잖아요. 이렇게 설명이. 그리고 옆에 뭐가 있나요? 입력 창이 있죠. 자, 그것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레이아웃에 대한 것은 우리가 5장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여기서 미리 한다 그러면 5장에서 할 부분이 줄어드니까 또 장점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질문이 점점 굉장히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또 이런 것을 궁금해 할 수도 있겠구나. 선생님도 느껴서 수업에 반영할 수 있고 여러분도 조금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해나가는 태도를 보이는 분들이 좀 많아졌어요.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자 그래서 앞에 공부할 것도 너무 다음 학기에 할 부분이거나 또는 바로 소화하기 어려운 것은 선생님이 조금 더 기다렸다가 몇 주 후에 해결하고도 더 궁금하면 그때 질문을 하세요. 이렇게 답을 하겠지만 바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수업 시간에 여러분의 질문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여기를 숫자 1이라고 나오고 에디트 텍스트가 있게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생각에 내가 여기 텍스트를 하나 더 넣으면 이런 방법은 있어요. 텍스트 뷰를 여기다가 넣고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좀 글자가 작네요. 그쵸? 네. 그래서 선택이 되어져 있는지 보고 여기 선택이 되어져 있어야 해요. 네. 그리고 텍스트의 사이즈. 자. 물론 이렇게 크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이 볼 수 있게 실습을 하기 위해서 좀 큰 글자를 사용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텍스트 뷰, 그리고 또 텍스트 뷰를 하나 더 넣을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아는 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텍스트 뷰에다가는, 예, 여기에 텍스트 뷰, 숫자 1, 이렇게. 그리고, 자, 네, 숫자 1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텍스트 뷰에다가는, 네, 숫자 2 이렇게 해주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려서 얘 역시 글자를 좀 크게 해주겠다. 그리고 여기에 힌트는 이제 힌트가 여기에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은 안에 코드에 들어가서 했지만 여기에도 당근히 힌트가 HHHH 여기 있네요. 네, 숫자 1이라고. 이제 숫자 1이라는 것은 여기에 텍스트로 명시를 했으니까 여기도 뭐 10 이렇게 힌트를 줘도 되고 주지 않아도 이제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조금 더 글을 뜻해졌나요? 네, 한번 실행을 해보는데, 네, 실행을 한번 해보죠. 네. 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이제 그냥 아무것도 없고 글자도 원래 텍스트가 들어있어서 네임 지워가면서 숫자를 입력할 때보다는 숫자 1 하면 여기 숫자 힌트로 10이 또 들어있으니까 내가 따라 입력도 할 수 있고, 네, 여기. 10으로 네, 입력을 해줘도 되고, 네, 그 다음 숫자 2도 이렇게 10으로, 뭐 아니면 뭐 30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쉽게 말해서 네, 좀 더 친절한 앱이 되는 거고, 유저 프렌들리한, 조금 더 전문 용어를 쓰자면, 네, 그런 앱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좀 만족스럽지 않은 거죠. 모양이 보면, 네. 자, 요렇게 이제 좀 숫자, 요 입력하는 게 뭐 굳이 숫자가 여기까지 입력할 필요가 있어? 여기에 숫자 1하고 가로로 에디트 텍스트를 좀 배치하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는 한계가 계속 넣으면 이런 게 숫자 이런 것이 뭐가 세로로 계속 반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을 한 단계만 더 나가 보겠습니다. 조금만. 그래서 레이아웃 안에 추가하는 거. 그래서 여기 레이아웃 안에 리니어 레이아웃 허리젠탈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띠리리 여기다가 자, 이렇게 튀어나가지 않게 여기쯤에다가 배치를 하면 리니어 레이아웃이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리니어 레이아웃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자기가 제일 큰 형인데 이 리니어 레이아웃이 나의 폭은 매치 페어런트야. 나의 높이도 매치 페어런트나 굉장히 큰 값으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요 나중에 처음 만들어졌지만 관계상으로는 얘가 장남 또는 장녀가 되면서 밑으로 밀려난 동생들이 가려져서 안 보여 있는 거예요. 내려가 버린 거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코드상으로 가보면 자 이렇게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레이아웃 있을 수 있고 위스는 매치 페어런트 허용이 돼요. 근데 하이트도 매치 페어런트가 된 것이죠. 용납이 안 됩니다. 그쵸? 그래서 요 하이트도 랩 컨텐트로 바꿔줘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랩 컨텐트의 특징은 자기가 필요로 하는 만큼만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24sp 크기의 글자를 쓸 수 있는 높이만큼을 텍스트 뷰가 높이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리니어 레이아웃은 여기에 랩 컨텐트로 했다 그러면 리니어 레이아웃은 자기 스스로가 크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슬래시 리니어 레이아웃 요 사이에 들어갈 어떤 자식들의 크기가 자기 크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창에서 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리니어 레이아웃 넣었는데 랩 컨텐트로 했더니 얘 부끄러웠나 봐. 없어져 버렸어.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제 요 에디트 텍스트를 리니어 레이아웃이 허리젠탈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요 에디트 텍스트와 텍스트 뷰와 num1이라는 플레인 에디트 텍스트를 요 속으로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드래그 자
여기 선생님 지금 어떻게 하는지 봤나요? 다시 해주세요. 네, 여기 끌고 클릭했어요. 그쵸? 드래그. 마우스 떼지 말고 누른 상태로 드래그해서 여기에 있었던 점점점 이제 할아버지 관계가 되게 해주는 거죠. 아까 이 상태에서는 밖에 있는 리니어 레이아웃이 부모. 자, 이 상태로 가면 안에 있는 레이아웃이 부모. 밖에 있는 레이아웃은 할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하나 들어갔고 자, 이제 요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숫자가 들어간 것인데 달라진 게 없는데요. 자, 요 텍스트 뷰와 이 넘버원 얘가 삼촌 조카 사이가 돼버린 거예요. 촌수 따지기 싫어요. 네. 그러면 따지지 말고 한번 선생님이 하는 거 보면서 이해하세요. 자, 그래서 얘도 끌어다가 자, 요 바깥 점선 말고 안에 점선이 생기게끔 선생님 살짝만 움직였는데 안에 리니어 레이아웃을 들어간다라는 똥똥똥 화살표가 나타났어요. 그쵸? 그때 탁 놓게 되면 자, 요렇게 숫자 1 옆에 에디트 텍스트가 들어가기는 했는데 이 역시 어떻게 됐나요? 여기에 사이즈가 이 숫자 1이 행포예요. 항상 첫째가 좀 행포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장녀가 선생님한테 항의하려나? 선생님도 장녀예요. 자, 그래서 첫째가 잘해줘야 돼요. 첫째가 뭘로 되어 있나요? 지금 with가 이번에는 아까는 with가 매치 페어런트인 건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았는데요. 당연히 영향을 주지 않았죠. 근데 이제 코드에서 보면 허리젠탈일 경우에는 with를 조심해야 돼요. 이게 지금 리니어 레이아웃이 허리젠탈이죠. 할아버지는 버티칼인데. 그래서 이제 이 텍스트 뷰와 에디트 텍스트 두 개가 이제 요 안으로 리니어 레이아웃보다 더 안으로 들어와 있다. 요 리니어 레이아웃보다 알 수가 있고 그래서 with가 매치 페어런트는 아니 되는 거예요. 이제 with가 랩 컨텐트가 되고, 네. 그리고, 네. 그래서 여기 디자인 창에 이제 이렇게 랩 컨텐트로 가보면, 자, 이렇게 숫자 1, 얘가 1, 이렇게. 그래서 숫자 1은 이제 매치 페어런트예요. 랩 컨텐트예요. 그래서 나를 감싸는 크기만큼만, 이 텍스트 뷰가 가지게 되는데,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색깔을 입혀보죠, 뭐. 백그라운드. 네, 이렇게 해서 그냥 커스텀이 이렇게 핑크 하나 줘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숫자 1이 사용하고 요 뒤에가 누가 사용한다? 네, 에디트 텍스트가 사용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세로로도 질문이 하나 그 확인 문제에 지난 주차에 얘와 이 버튼들이 사이좋게 부모를 1대1로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선생님이 질문을 내렸는데 많은 학생들이 빙고 정답을 얘기했지만 또 일부 학생들은 좀 헷갈린 학생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도 랩 콘텐트로 하게 되면 자, 여기 지금 랩 콘텐츠인데 얘도 지금 에디트 텍스트 안에 값을 입력을 안 하고 뭐 힌트 10 정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정도는 사이즈가 확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얘는 랩 콘텐츠로 해주면서 자, 한번 디자인 가서 보면 자, 요렇게 지금 에디트 텍스트는 기본 사이즈가 있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요게 이렇게 여백이 남는 거는 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코드에서 뭐를 쓰자? width, height 말고 무게를 좀 써보자. weight, W-E, layout, weight. 자, 여기는 어떤 값을 뭐 숫자, 웹 컨텐트, 매치 페어런트 이런 어떤 단어로 되어 있는 상수값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수값을 쓰면 좋습니다. 그래서 1, 여기도 weight를 1, 요렇게. 네. 그러면 이제 디자인에서 자, 숫자는 요렇게. 그쵸? 그러면 이제 숫자 2도 여러분이 한번 해보실까요? 자, 선생님이 말없이 해보겠습니다. 네. 말해야 되겠는데요. 여기 아니고 여기. 네, 여기에 하나 만들었어요. 그쵸? 그리고 텍스트 뷰. 네. num2. 자, 여기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 리니어 레이아웃 버튼 4개가 6형제예요. 선생님이 6형제인데. 자, 그리고 요 리니어 레이아웃은 자식이 둘 있고 이 리니어 레이아웃은 자식이 둘 있어요. 그쵸? 그런데 이 형은 랩 컨텐트로 되어 있는데 이 둘째가 새로 지금 만들어지면서 레이아웃이 기본적으로
매치 페어런트를 하느라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똑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코드에서 또는 아니면 여기서 바로 해줘도 되고 여기 하이트를 매치 페어런트 안 돼. 그래서 렉컨텐트로 해줘. 얘를 선택하고서 이거를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렉컨텐트로 해줘.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된 것이고 이번에도 숫자 2가 여기가 나는 위스가 매치 페어런트야 했더니 넘2가 내 자리가 없어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얘를 꼭 선택하고 너 이제 둘째 셋째 아니고 너 이 두 번째 이 리니어 레이아웃의 장남이야. 장녀야. 너 역할이 달라졌어. 그래서 여기를 위스가 이제 매치 페어런트가 되면 안 되죠. 렉컨텐트로 바뀌어야지 되고 얘와 얘를 1대1로 주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 웨이트 값을 이 친구를 여기서 1 얘도 웨이트 값을 1 자 이렇게 주면 잠깐만요. 얘가 보니까 위스가 매치 페어런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은 렉컨텐트로 바꿔주고 1대1로 해줬어요. 그러니까 매치 페어런트는 어쨌든 다른 형제가 쓰지 않는 공간은 내가 위의 형들만 본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을 때는 맨 위에 거, 가로로 되어 있을 때는 맨 왼쪽이 제일 큰 자식이에요. 그래서 큰 자식이 제외한 영역 중에서 매치 페어런트로 되어 있는 위스가 이 경우에 위스를 봐야 되겠죠. 이렇게 허리젠탈일 때는 위스가 매치 페어런트가 되면 동생들 다 무시하고 내가 부모를 전체로 차지해버리는 거죠. 이해가 됐을까요? 자, 오늘 이제 사실은 지난번에 살짝 선생님이 이 웨이트를 다루고 이번에 다시 이런 레이아웃 안에 레이아웃을 둔 채로 또 이제 허리젠탈 구조로 나와서 위스를 다루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혼란을 느끼는 거 당연합니다. 네, 잘 이해하신 분은 어메이징이고요. 그래서 또 해보다 보면 네, 얼마든지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니까 네, 걱정하지 말고 네, 조금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배경을 둬서 어디까지.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에서 이제 디자인은 한번 요 버튼들도 요 버튼이 좀 마음에 안 드네요. 그쵸? 그래서 요 버튼의 높이를 300 픽셀로 줘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그쵸? 얘도 렉컨텐트. 그리고 이제 이 버튼의 이름들 바꾸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하겠고요. 쉬었다가 메인 액티비티.자바에서 실행만 해서 한번 선생님의 두 번째 AVD에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에 다시 뭔가 힌트로 바꾸었기 때문에 지울 필요도 없고요. 네, 숫자를 그리고 여기에 숫자 1, 숫자 2가 있기 때문에 뭐 도움을 여기를 글자를 썼다고 도움을 못 받을 것도 아니고요. 그쵸?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보면 여기 버튼이 살짝 네모나지 않고 모서리가 조금 굴려진 형태가 보이시나요? 네, 이게 바로 테마의 장난인데, 이제 스타일과 테마는 오늘은 다루지는 않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수업에서 다룰 것이라는 얘기부터 먼저 하고, 자, 휴식 시간을 가질게요.